안녕하세요. 요즘 파주 진행을 맡은 임현주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스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계신 분을 납치해 왔어요. 코로나에 감염되지 말고 통일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저희가 납치해 왔는데 이건 사실 거짓말이고요. 평양 여자 서울 남자 길을 묻다라는 책을 쓰신 뉴스로의 로창현 기자님을 모셔서 평양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코로나 얘기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선생님 먼저 네. 소개를 본인이 직접 네, 해주시기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예, 네. 뉴욕에서 온 로창현입니다. 예, 파주에서 유튜브 TV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서 온 지는 한 2달 됐고요. 2주 격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책을 내는 게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재 이제 뉴욕하고 서울을 오가면서 뉴스로라는 인터넷 신문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양여자 서울남자 길을 묻다. 예, 좀 소개를. 서울 남자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남자 아니고? 제가요. 네네. 그래서 이 제목이 재밌다고 그래서 만약 잘 나가면 이 편을 뭐 뉴욕 여자, 뭐 평양 남자 길을 묻다로 한다든지, 네네네네. 뭐 서울 남자, 서울 여자, 평양 남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색다르게 계속 2편, 3편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 제목이 사실은 이 안에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은 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평양 여자 서울 남자 길을 묻다 안에는 네, 서울 남자 로창현 씨가 평양 여자를 만난 이야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뭐 만났다고 한 건 조금 어폐가 있지만 우연히 평양 여자가 제가 이제 서울을 거쳐 뉴욕에서 온 아주 무식한 남자인 줄 모르고 저한테 이제 길을 묻는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평양 사람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외국에 막 갔는데 현지 사는 분이 네. 여기 어디 가냐 어떻게 그냥 묻는 경우 있거든요. 그 사실은 뉴욕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청년이 어디 때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꼭 그건 아닌데 이제 네. 그 마트에서 이런 물건이 어디서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묻기도 하고 제가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사람처럼 평양 사람인 줄 알고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사진기를 들고 있으니까 제가 사진 전문가인 줄 알고 왜 제가 빨간 옷을 입으면은 사진이 잘 안 나옵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잘 몰라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억양을 비슷하게 했나 봐요. 우리 평양 문화어로. 그래서 계속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또 당황할까봐 한 조금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가 사실은 해외에서 온 동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제 모녀였는데 아유 미안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미안하긴요. 전 너무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 주셔갖고 아주 재미있게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2번째 에피소드는 진짜 마트에서 제가 이렇게 소주를 보고 있었거든요. 예, 평양에서 다양한 소주가 있습니다. 술도. 그런데 이제 맥주를 찾는 어떤 여자분이 여기 맥주는 어디서 팝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잘은 몰랐지만 여기는 소주만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하면서 제가 일부러 내색을 안 했어요. 예, 그리고는 지금도 평양 남자한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평양 여자 서울 남자에게 길을 묻다였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상징적인 제목으로 에게를 빼고 서울 남자가 평양 여자한테 물을 수도 있고 우리 남과 북이 통일을 위해서는 서로 길을 물어가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함께 어깨 동무하고 이런 좀 깊은 뜻을 상징적으로 넣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의적으로 막 되네요. 네, 예, 맞습니다. 서울 남자가 길을 묻을 수도 예, 있고 예. 평양 여자가 길을 묻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아니 근데 반갑습니다. 네. 평양에 가면 평양 남자가 되나 봐요. 한번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잠깐만. 저도 모르게 네네. 그 억양이 그 집에서도 놀려요. 당신 뭐 무슨 이북 사람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게요. 우리 그 남쪽도 사투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우린 이북 사투리가 솔직히 평양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자강도가 어떤지 해문경도가 어떤지 잘 몰라요. 모르죠. 예. 구별을 못하죠. 거기도 차이가 근데 많아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 예, 경상도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하는 그 이북 사투리는 사실은 대부분이 엉터리인데
그나마 고증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좀 자강도나 함경도 이쪽 그 북쪽 지방이 좀 세거든요. 이 사투리가. 그런데 사실 평안도까지만 해도 이 서울하고 70년대 정도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이게 서울 예전에- 말도 세더라고요. 예전에 그 드라마 그 네. 뭐 영화나 60년대 영화 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같은 거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 이북 영화인 줄 알아요. 맞아요. 어머니 어디 갔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고 70년대 아나운서도 지금 보면 막 이북 아나운서 같이 막 들리는.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겁니다. 근데 이제 북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우리 서울이 그 표준어이듯이 평양 문화어가 표준어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또 개성 쪽으로 가면요 서울이랑 더 비슷해요. 옛날에 경기도였거든요. 개성이 예, 오히려 평양보다 이 서울하고 더 가깝게 느껴지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북에 대해서 차이를 노창현 기자님은 북을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그 아직도 차이를 알고 아직도 계시는 잘은 거고. 모르지만 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막상 평양 가면 네. 심하지 않다라는 거. 예, 그렇게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북한 사투리 하면은 북한 사투리 하나 그냥 네, 예, 그냥 그런 뭐 것만 생각했었는데 정형화된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네. 뭐 하면 뭐 뭡니까 없니까 이러는데 뭡니까로 주로 하고요. 평양에서는 뭡니까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지만 주로 이제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잘 쓰고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네. 이게 평양에 가시는 게 네. 기자로서 가는 건지 아니면 네. 그냥 일반 시민으로 가는 건지 저 북한에 가는 경로를 네. 가시려고 아니 갈 수 있으면 가보고는 싶어요. 그쵸 맞아요. 항상 제가 이제 네. 이북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이제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일단 저는 그 해외 동포고요. 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그 해외 동포도 해외 시민권자들처럼 북을 이제 신고만 하고 해외 시민권자들은 물론 신고할 필요도 없죠. 네네. 그 나라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89년에 그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그 북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외 영주권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도 그 통일부에 신고만 하고 사전사후 신고만 하고 자유롭게 다녀오도록 해라. 허가가 아니라 신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려면 북의 초청장을 받고 통일부 허가를 받고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자만 내주면은 신고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며칠 전에 신고하고 가요. 통일부에.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총영사관 가서 했는데 저 좀 데려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그러고 싶어요, 진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가는데 이제 그리고 지금 어떠한 그 신분으로 가느냐? 저는 처음 갈 때부터 제가 기자 신분으로 갔고요. 취재를 요청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AOK라는 그 액션온 코리아 그 풀뿌리 통일 단체 그걸 이제 그 파운더죠. 우리 정현진 대표하고 첫 방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이제 여럿이 가고 그때 이제 AOK 일원으로 갔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그때도 제가 기자로서 취재를 하겠다고 정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2차부터는 혼자 제가 4차 방북을 1년간 했는데 그 2차부터는 제가 혼자서 취재를 하고 취재를 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좀 어디 가고 싶다라는 걸 이렇게 냅니다. 내면 이제 그쪽에서 서로 이제 맞춰갖고 하고 그리고 이제 4차 방북 때는 그 남북 월드컵 예선전이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취재하기 위해서 네네. 3차 방북에 갔을 때 이미 협의를 하고 네네. 4차 때 취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현장까지 가서 경기장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무관중, 무취재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는 맞아요. 운동장 그때 밖에서 보면, 취재를 했죠. 그 평양 시민들이 그래서 우리 언론이 보도 안 한 사실 굉장히 많은 수천 명의 시민들이 운동장 밖에서 있었어요. 무관중을 했는데 했지만 사람들은 밖에서 모였단 말이죠. 축구가 북에서도 국기입니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취재를 당연히 이제 저는 하려고 했는데 이 관객들도 무관중 된다라는 걸 이제 뒤늦게 알았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안 간 이유는 그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때 혹시 집어넣어 주지 않을까 후반이라도 그런 잠깐. 기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밖에서 이렇게 큰 아니요 전광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북에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그럼 방송 중계는 안 합니다. 라디오로? 예. 아니요 그것도 안 했죠. 그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해프닝이 어머, 있었는데 너무- 저희가 비록 그 경기는 못 봤지만
이제 카톡이 연결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평양에서. 진짜. 예. 예, 뭐라고요?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죠? 아니 지금 여기서 평양. 예, 아니 그거 이제 상식인데 아직도 모르시군요. 예. 아 제가 상식이 좀 모자랐습니다. 네. 아 벌써요? 몇 년 최신 전부터. 소식인데. 저. 모르셨으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북에 가서 아주 그 카톡? 외국인이나 방문자들은 자유롭게 카톡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을 가져가면은 네네. 공항에서부터 유심칩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거기 고려링크라는 사무실 오피스가 나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묵는 호텔에도 있기도 하고 고려링크가 아주 큰 사무실이 별도로도 있고요. 가면은 한 200달러 정도 내면은 100불이 이제 기본 칩 거고요. 가격이고. 그다음에 100불이 이제 200메가바이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 작네요. 그래서 조금 쓰다 보면 이제 떨어지는데 추가로 100불 정도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여유 있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즉석에서 5분이면 나옵니다. 이게 칩 갈아갖고 그러면 이제 뭐 다 연결이 돼요. 오히려 중국보다 더 편한 게 뭐냐면 중국은 이 SNS가 안 되거든요. 예, 통제를 해서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게 인치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북은 그게 다 돼요. 페이스북이 예, 돼요? 예. 아,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오, 야. 그거를 그 문자 중계를 했잖아요. 우리 생중계로 남인 쪽에서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바로 그 문자 중계 우리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운동장 근처에서 저는 이제 계속 체크를 했죠. 네이버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분 단위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0분, 15분 지날 때 이제 뭐 0대0 상황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평양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힐끗힐끗 보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쓱 듣고서 볼 거 아니에요. 네. 야 15분인데 0대0이야? 그러면 막 자기들끼리 고민하는 거죠. 전달하고. 네. 아, 네. 그러니까 네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해프닝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리고 여하튼 그런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롭게 되는데 카톡으로 문자 단 이제 그건 아셔야 되는데 평양 시민들하고 호환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지 우리가 자유롭게 뭐 전화를 하고 또 이북 번호가 나와요 사실 이제 이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녘 전화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대표로 딱 나오면 이제 그 번호가 우리는 010이잖아요. 예, 북에서는 191입니다. 191이 이제 네. 예, 무슨 나라 예, 번호가? 이동통신 번호예요.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혹시나 해서 우리 안내원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서로 간의 호환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국내 밖에. 내국인들한테 많이 유통은 있고. 못하게 하고 그렇죠. 대신에 외국인들은 자기 기존 했던 그 이렇게 뭐 인터넷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뭐 어쨌든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만도 어디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김일성 광장에서 카톡 라이브로 우리 남쪽하고 제가 라이브도 리포팅도 한 적이 있고 아주 놀랍죠 뭐. 그게 몇 년도 얘기예요?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그게 근데 왜 이렇게 카톡이 몰랐지? 되는 건 벌써 한 4, 5년 전부터 네네. 이제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를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반응처럼 모르시죠, 잘.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북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남북 교류를 해서 서로를 알면 네. 평화가 다가올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북에 대해서 진짜 여기 접경지 파주의 사람인데도 네.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그 김진양 그 개성공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북맹이라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오늘 북맹이라는 거를 자각하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그 기자님이 볼 때 네.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네. 너무 편견이다라고 생각되는 이제 북맹이라고 일컬어 줄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사례라고 할까요? 어떤 분야라고 할까? 네. 그런 아니 그러니까 걸 찝어주시면. 모든 게 이제 그 북맹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에피소드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겪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방북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가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더한 공부가 없더라고요. 일단 도착해서 들어갈 때 그 우리 이북의 이민국 직원들 만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들어갈 때 그렇게 항상
생글생글 웃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은 제가 많은 외국을 돌아다녀봤지만 거기처럼 편안한 데는 솔직히 없었고요. 들어가면 이제 지금 현재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게 그 터미널이 두 개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여하튼 아주 그 최신식 시설로 돼 있고 그냥 딱 나가서 보면은 너무나 그 좀 자유로운 분위기처럼 보여요. 뭐 여기가 남쪽인지 북쪽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그 좀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좀 사진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불온한 유인물이나 사진이 있을까봐 그렇게 검사하는 그 순서는 있는데 그것도 뭐 그냥 잠깐 1, 2분 사이에 하고 형식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이제 반대로 올 때 저는 좀 처음 방북했을 때 이제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수많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동영상도 그래서 이게 빼앗길까봐? 본의 아니게 이 사람들이 한테 이제 누가 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뭐 찍지 마라 이런 건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걱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나올 때 전혀 단 한 장의 사진도 검열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그거를 악의적으로 쓴다면은 나중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다만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 불온한 그런 것들, 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부 주민들한테 퍼지는 걸 좀 두려워할 뿐이지 우리가 뭘 해갖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공항에 도착해서 네. 그 이민국 거쳐갖고 네. 나오시면 네. 택시를 이용해서 숙소를 이용하나요? 아니면 이제 렌트 같은 것도 예. 택시도 많은 것 같은데. 네, 택시도 많지만 교통체증이 일단은요. 있다고 그랬어요. 뭐 택시 타고 갈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든 현재에서 나옵니다. 나를 위한 차량과 운전사, 가이드가 다 나오고요. 여러분이 관광으로 들어가시든 취재로 들어가든 방문으로 들어가든 관광으로 개인이 가도요? 네, 가도 항상 그 정해진 인원대로 관광 가니까 당연히 관광차가 나와야겠죠. 그거를 내가 비용을 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비용이 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다 아마 관광으로 갈 때 이제 포함이 됐을 거고요. 나중에 그 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보통 관광할 때 그러니까 뭐 운전사와 그 안내원에 대한 그 소정의 팁,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팁입니다. 그것만 뭐 주면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나온다.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안내원이 저를 찾아옵니다. 딱 뭐 어떻게 얼굴을 아는지 딱 보면 아나 봐요. 그래서 뭐 로창현 선생이십니까? 이러면서 나오고 이제 안내 누구라고 하면 그분이 이제 딱 차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 정현진 대표님하고 갔을 때 4명이 가서 15인승 미니 버스를 딱 또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아주 넉넉하게 잘 이용하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갈 때는 이제 당연히 승용차, 휘파람 승용차 있죠. 네, 휘파람 불면서 가는 그걸 타고 이제 호텔에서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제 가는데 보통 뭐 평양 시내까지 한 20분? 30분 요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멀지 않고 차도 많지 않으니까요. 예, 그렇게 가서 호텔에 이제 체크인을 하죠. 체크인을 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 따라 이제 돌아다니는데 여하간 가서 그 순간 돌아다니는 일 또 호텔에서 그 종업원들 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가 지극히 평범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나올 때 제가 이제 호텔에 그 해방산 호텔이라는 데를 1, 2차 같은 데 계속 갔는데 2차에 가니까 그 호텔에서 계산할 때 기억은 당연히 하고요. 내가 이제 마지막 날 계산하잖아요. 나오는 날. 그래서 얼마입니까? 이랬더니 거기 여직원이 뭐 지배인도 아니에요. 여직원이 선생님 이번에 저희 호텔 2번째 찾아주셨으니까 2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호텔에서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그래도 싼데 더 싸게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죠. 아니 이거 내가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것도 호텔이 알아서 해주고. 네, 그렇게 막 정이 넘치는 게 있습니다. 어디 뭘 사러 가도 이게 잔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달러나 외화로 이제 지불을 해요. 네네네. 그러면 달러나 유로 하나 중국 돈 이거 지불을 하는데 그럼 이제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거슬러 주기가 어려운 돈은 그냥 선생님 그것만 주십시오.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손해 보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그렇게 자기 선에 사는 걸 보고 저는 이제 뭘 느꼈냐면 북에서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그 고난이 굉장히 세다고 하더니
그게 맞구나. 그리고 위에 어떤 그 상사라고 해서 아래 직원을 찍어 누르는 일종의 갑질 같은 거는 갑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 네. 현장의 직원이 굉장히 발언권이 세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토요 총화라는 게 있거든요. 네, 총화 모여서 학습을 하는데 얘기하는. 그때 모여서 상호간에 자기가 이제 한 주간에 어떤 이제 반성해야 될 점, 그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비판해야 될 점 이런 게 이제 뭐 상하 구분 없이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윗사람들이 상사 뭐 무슨 상무 무슨 네네. 전무 부장 과장 뭐 이렇게 이런 위계가 네.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하지 않다 이거죠. 직책에 맞는 자기의 분야가 있고 예. 어떤 직책에 따라서 이제 총괄을 해야 될 어떤 지휘해야 될 일들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건 일에서 국한된 일이지 그 직책 때문에 야 뭐 너 뭐 내 말 들어야지 막 이런 식의 했다가는 말 안 들으면 잘려. 큰일 뭐 이런 나죠. 거, 그렇게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하는 구조입니다.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사회주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총 몇 번 방문을 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1년간 4번 했어요. 제가 번. 왜 1년 사이에 4번을 했냐면은 처음 갔을 때 그 안내원이 자고 일어나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2018년 11월에 제가 1차 방북을 했는데 네. 자고 일어나면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자기들끼리 야 저거 언제 생겼냐? 야 이거 왜 이러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기자로서 그런 의무감도 들어서 도대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내가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3개월 만에 네. 2차 방북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뭐 없던 건물 하나 생긴 거는 기본이고 네.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관습, 유행어 막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유행어? 예, 자기들끼리 이제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정신없이 그 변화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크게 느낀 것이 내가 만약에 1차 방북을 하고 2, 3, 4차를 안 갔으면 지금도 2년 전에 갔으니까 그래도 최근에 간 거잖아요. 네, 그쵸, 요즘 최근이죠. 가신 분들 거의 없으니까 2년 전에 갔다 온 이야기를 지금도 내가 떠들고 다니겠다. 이것도 최신 이야기라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미 바뀐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1차에 갔을 때 평양에 없었던 정책이 2차에 뭐가 생겼냐면 여성 교통보안원들이 다 없어졌어요. 거의. 예. 1차 때 많았던 사람들이 예.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여자들을 이제 남자들로 다 대체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평양에 지금 교통체증이 생길 많이 정도로 예. 굉장히 이제 경무가 되니까 원래 여성들은 결혼하면 다른 직업으로 바꾼답니다. 교통보안원이. 이제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이제 일이 좀 아마 제 생각인데 네. 일이 굉장히 고되니까 아예 남자로 바꾸고 여자들은 이제 다른 쪽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평양에 택시가 굉장히 많았는데 한 5개 네. 회사가 되는데요. 20%를 지방으로 돌렸어요. 3개월 만에 갔더니 그 택시들이 너무 많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 그리고 지방 도시에 택시들이 많이 또 수요가 생기니까 평양 택시를 글로 좀 옮기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뭐 전기 자전거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3개월 사이에. 그리고 스마트폰이 우리 손전화라고 하잖아요. 네네. 손전화가 이 스마트워치 열풍이 불고 있었어요. 3개월 만에 갔더니 운전사 안내원이 다 스마트워치하고 귀에 꽂는 블루투스를 귀전하라고 하면서 그런 식의 그 재밌는 아니 모습을 여기 저희 둘은 약간 후져 갖고 아직도 그 블루투스가 아직도 뒤떨어지신 분들 계시죠? 네네네네. 네. 아, 평양에 있는 스마트- 분들이 더 앞서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요. 네. 그거 먼저 준비를 하고 평양 갈 그래서 준비. 그렇게 바뀌는 걸 보고 3차, 4차 계속 나는 계절에 한번 가지 않으면 기자로서 나는 이거 책임감을 갖고 내가 이 변화하는 북을 지금도 계속 북에 대해서 우리가 오판을 하고 잘못 읽고 오보도 쏟아지고 가짜 뉴스 나오는 게 북을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북을 제대로 그거 읽으면 모르니까 예. 언론에서 떠드는 거를 그냥 진짜인 줄 알고 예, 받아들여요. 예. 그러니까 소위 북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최근에 가신 분들이 없고 아주 10년 전, 20년 전 그 많이 가셨던 그런 분들의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뭐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북에 한 번도 못 가고서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는 엉터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 지금 최근에 특히 그 2016년 이후에 북이 말리마 속도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전의 이야기나 아니면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한 것 같고 북을 판단하니까 엉뚱한 정책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북을 이제 네, 오해하고 그런 네. 문제들이 생기죠. 최근에 가신 게 2018년도. 2018년 11월부터 1년 사이에 4번을 갔고요. 그럼 제가 2019년 19년 아. 예, 2019년 딱 1년 전까지 갔는데 제가 5차 방북을
사실은 올해 1월 하려고 할 1월 25일에 가기로 돼 있는데 1월 24일에 코로나로 다쳐버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가기 직전에 이제 5차 방북이 다치는 바람에 이제 만일 잠깐만요. 만일 25일 날 가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가 26일 터졌어. 네, 네. 그럼 지금 제가 어떻게 너무 됐어요? 격리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격리를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북한에 가서 평양 호텔에서 그러게 그게 기자로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제가 거기서 이게 지금 뭐,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라이브로 내가 지금 평양 호텔에서 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평양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근데 저 대신에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거기. 그때 그러니까 저 하루 차이로. 누구냐면은 그분은 이제 저와 같은 기자인데 저와 같은 기자가 아니라 그 조선신보라고 일본에 있는 그 신문인데 네네네. 그 평양 특파원이 있어요. 저랑 같은 로씨입니다. 로금순 기자라고 있는데 이분은 6개월 전에 와 있었어요. 네. 6개월 정도씩 막 머무나 봐. 근데 그 평양 호텔에서 이제 누가 그 외국에서 오신 분인가 누군가가 아마 다녀갔대요. 근데 이분하고 그냥 접촉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접촉했던 종업원들하고 이 사람들이 한 달간 격리됐대요. 호텔에. 그래서 호텔 방에서 꼼짝 못하고 하루에 3번인가 2번 의사가 와서 발열 체크하고 문제 없는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꼼짝없이 호텔에서 한 달을 있다가 그 이따가 정도로 오는 영광을 철저하게 엄청나게 한 달.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방문하면 이거 궁금해요. 네. 한 번 방문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나? 아 비용이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럿이서 가시면요 비용이 생각보다 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싸게 느껴지는데 유일하게 돈이 드는 거는 이제 저는 혼자 다니다 보니까 제가 혼자 차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평양만 다니면은 돈이 안 들어요. 저를 위해서 운전사가 나오고 이 안내원하고 차가 나오는데 네. 하루에 25달러밖에 안 합니다. 쓰는 비용이. 몽땅 합쳐서. 네, 3만 원이면 되는 거야. 하루 내가 내 자가용을 기사랑 운전사까지 운전자까지 있는. 해서 네. 3만 원.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호텔이 아침은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묵은 호텔은 한 사람이 이제 77불 정도인데 20% 할인해서 제가 한 63불인가 냈지만 예, 이제 아침 뷔페식으로 포함을 해서 나오고 이제 점심 저녁을 사 먹는데 그때 사 먹을 때는 이제 운전사랑 이 가이드 안내원을 같이 계산하는 게 예의입니다. 네. 근데 그래야죠. 비용이 안 들어요, 비용이. 왜요? 이게 막 아니 그 싸서. 싸서. 네, 우리가 뭐 먹을 때 이제 반주를 해서 먹잖아요. 뭐 맥주, 소주 같이 곁들여서 대동강 맥주. 요리 여러 개 시키고 먹어도 20불, 30불 넘기가 힘들어요. 한번 그 3명이. 3명이 먹는데 네. 우리가 그 처음 방북했을 때 어떻게 두 팀이 만나서 10명이서 먹었어요. 그 안내원 뭐 운전사까지. 그랬는데 그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우리 저 대통령 갔었던 대통령 거기 맞아. 갔었던 거기 유명한 식당에 갔는데 그 횟집 보니까 거기서 놀랐어요. 뭐 그 이 철갑상어 회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요리랑 같이 먹고 네. 그 술과 막 해서 이제 10명이 먹었으니까 그것도 아주 멋있는 방에서 들어가서 아 오늘은 좀 나오겠다. 뭐 근데 어차피 나오겠지. 우리는 나눠서 내니까 그랬는데 100불이 안 넘었대요 그날. 그때 이제 우리 10명이? 정현진 대표님이 그때 가셨는데 아 100불은 조금 넘었답니다. 한 105불 나왔나 봐요. 아 그래도 10명이면 나누게 하면 10불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쌀 수가 있나. 그냥 정말 너무 막 먹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계산에. 빨리 진짜 가고 싶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혼자 다니는데 이제 지방을 가잖아요. 제가 혼자서 가령 원산에 간다, 네. 금강산에 간다 그러면은 1km에 1유로를 내야 됩니다. 차비가. 나갈 때 그러니까 꼭 그 택시 무슨 거리 병산제처럼 요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원산까지 이제 뭐 한 500km 된다면 한 600달러 정도를 제가 내야 돼요. 비용으로 내야 근데 된다. 제가 혼자니까 부담이 되지만 가령 서너 명이 가면 나누면 150불이니까 그 정도 낼만 하잖아요. 그까지 뭐 자고 막 이러는 키로당. 건데. 키로당 내는 거라 거기 가면 이제 며칠을 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킬로미터. 평양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의 킬로미터만 계산하고 유로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취재 때문에 혼자 다니지만 다른 분들은 그냥 가족 뭐 단위가 어딜 가도 네. 그리고 백두산 같은 데 가면은 보통 그 일주일에 2번 정도 비행편이 있지만 45명이 타는 전세 비행기를 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사람당 몇백 불 안 들어요.
백두산도 값싸게 다녀올 수 있어요. 인원이 되면.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일정을 맞춰서 정해진 날 가면은 나름대로 뭐 비싸지 않은 값으로 삼지연 공항에 내려서 백두산 관광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뭐 원산 쪽으로 이제 비행기도 가고 막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선택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비용을 볼 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직항으로 네. 직접 가면 더 싸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중국 같은 데를 우회해서 가야 되니까 네네. 중국 가는 비행편 거기서 이제 또 하루 잘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좀 부담이 되지. 만약에 우리가 직항으로 간다 이러면은 어떤 나라보다 싼 그러게요. 그 관광이 될 겁니다. 네네네. 그 저는 지금 그래도 이렇게 도시 위주로 이렇게 좀 보셨는지 아니면 좀 우리나라도 이렇게 도시 지역이 있고 좀 시골 지역은 또 네. 다르잖아요. 혹시 예, 예, 그런 예. 좀 일단은 뭐 평양이 차지하는 그 이 북에서 비중은 뭐 우리 서울보다 더 커요. 정말 상징적인 도시고 세계적인 사회주의 도시인데 네. 그래서 이 평양에는 정말 갈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네 번의 대부분을 이제 평양 위주로 했지만 뭐 향산, 네, 묘향산이라든지 판문점 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명왕릉이 있는 이게 평양에서 좀 외곽인데요. 예, 그런 정릉사하고 동명왕릉이 있는 이런 이제 외곽, 그리고 사리원 같은 도시 요런 데까지는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차 방북부터는 좀 멀리 다니려고 했어요. 사실은 4차 때 제가 3차 때구나. 원산까지 국내선 열차를 타고 네. 원산이 아니고 신의주. 네, 신의주에 신의주까지. 원산 그 국내선 열차를 타고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일정이 바뀌어서 제가 그걸 다음으로 미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기차도 한번 타보고 그쪽 도시를 가보고 또 국내선 비행기도 타고 백두산을 한번 가보고 이런 걸 이제 단계적으로 제가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네. 올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아마 벌써 3번은 다녀왔을 겁니다. 예. 그러게요. 네. 아 너무 부럽습니다. 다음에는 저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는 길을 네. 좀 뚫어주시면 네, 그래서 좋겠습니다. 네. 제가 책 선전 잠깐 드리면 네. 제가 이 오늘 얘기하지 못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들어 있고요. 이걸 조금 이렇게 제가 이제 통일 운동에 보태기 위해서 이걸 진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진보적인 분들 말고도 보수적이나 중도적이나 또 젊은 분들도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주변에도 홍보해 주시면 네. 우리 남과 북이 서로 길을 묻고 통일도 그만큼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고 좀 네.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평양 관광 가이드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이드북은 아닌데. 아니 근데 진짜 바로 가까이 있는데 못 가는 게 너무 그렇고 그다음에는 또 여기 파주에는 이제 이북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향민들이 북이 가까이 보이는데 살겠다라고 해서 네. 굳이 이제 탄현에 이게 통일동산 그쪽에 사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적성 쪽에 보면은 북진군 묘지라고 해서 북한에 네. 그 한국 전쟁 때 이제 여기서 돌아가신 북한군들의 네, 묘소가 네. 있어요. 예, 예전에 예. 중공군이랑 같이 있었는데 예. 중공군 유해들은 이제 반환되고 이제 모여서 음.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북이 보이는 방향으로 있거든요. 이제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바로 코앞인데 아니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를 어떤 이념이든 어떤 제도든 간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평양에 자주 가고 더군다나 가족을 잃으신 분 우리 시아버지가 평양 분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네, 네. 고향을 그리워하시면서 확실히 고향을 떠나오니까 이제 그 마음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있던 집을 팔고 자꾸 이제 부인이 집을 사면 왜 사냐고 막 뭐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마음이 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허망하게 하시다가 이제 삶을 마감하셨는데 그런 지금 많은 실향민들이 북을 저희들보다 먼저 이제 찾아볼 수 있고 남북 교류가 빨리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네. 이게 준비해 오신 거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네. 그 제가 좀 또 끝으로 우리 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
겸 이제 힘을 좀 실어 주십사 이제 얘기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겠지만 이 박종린 선생님, 이 장기수, 이 양심수 이 선생님인데 이분이 지금 우리 장기수 분들이 지금 현재 12분이 생존해 계세요. 전부 이제 뭐 90을 넘었거나 90 언저리에 계신 분들인데 전부 좀 고령이라 고령이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죠. 근데 특히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그 인천 사랑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정말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거의 의식을 잃고 계신데요. 이분이 지금 평양에서 이제 가족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딸 생후 3개월 때 헤어졌던 딸이 지금 손주, 손자 손녀랑 있는데 60년간 이제 떨어져서 지냈죠. 근데 이분이 뭐 어떻게 참 무기징역을 2번이나 받으신 분인데 사연은 참 길지만 그 2000년에 원래 그 장기수 송환 때 네네네. 돌아가셨어야 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불운했던 게 이분도 모르게 그 90년 89년이니까 90년대 초에 이분이 이제 그 30 몇 년 형을 살고 나오고 네. 나온 게 이제 이분도 모르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그때 그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었대요. 네네네네. 막 몸무게가 40kg으로 줄고.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을 돕던 그 목회자들이 네. 이분 대신에 이제 그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식의 이제 각서를 쓰면서 네. 그러니까 전향 각서는 아닙니다. 전향서는 아닌데 이분을 그냥 신변 보장 각서를 썼대요. 네네. 우리가 이분을 교회에서 돌봐주겠다. 음.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와서 다행히 회복이 돼서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사셨는데 이분이 2000년에 이제 그 6.15 우리가 합의를 하면서 장기수 분들 33분인가를 그때 이제 돌려보냈는데 당시 우리 정부가 전향서를 쓴 사람들은 제외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지만 전향서도 고문에 의한 강제 전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배제됐던 분들이 또 30여 분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양심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우리도 돌려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이제 2차 송환 때 가급적 보내자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특히 이분은 전향서를 쓴 적도 없는데 내가 왜 빠졌어 하니까 아니 뭐 기독교 믿는 것도 신변 그 보장각서를 사상 전향서로 인정을 한다고 통일부가 가급적 이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히 항의하니까 이거 뭐 자기들도 좀 웃기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다음에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이 20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20여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12분 남았는데 이분이 지금 가장 위중한 상태인데 사실은 지난 여름까지 여기 이쪽 그 사진이 그 오마이뉴스에 있는 사진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지난 7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지난 7월과 현재 모습이 너무 다르죠. 이분이 이제 7월에 그 남북이 뭐 이 연락사무소 폭파 뭐 이러면서 이분이 그냥 정말 정신력이 강철 같은 분이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거의 희망의 끈을 놓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급격히 나빠져서 지금 이제 전혀 식사도 못 하시고 이 호스로 연명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왜 이분을 지금 우리 남북이 꽉 막혀 있잖아요. 대화도 안 되고 아무리 우리 어떤 제안을 해도 북에서 이 신뢰를 남쪽이 잃었기 때문에 외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분을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북의 고향에 보내겠다. 이거 전례도 있어요. 93년에 그것도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인모 선생을 돌려보내드렸어요. 조건 없이. 그런 전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지금 이분이 60년 만에 죽어도 고향에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금 보내서 지금 2시간이면 가는 고향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분을 조건 없이 보낸다면 북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게요. 얼마나 속으로 고맙게 생각 안 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다시 우리 한번 잘해보자라고 우리가 제안하는 거에 대해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고향을 좀 보게 해드리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꽉 막혔던 남북 경색 국면을 좀 해가 가기 전에 좀 풀어보자. 정말 인도적인 면으로도 이 세계적으로 칭송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대통령이 딱 발표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빨리 좀 해주십사. 여러분께서도
그 청와대에 좀 연락도 해서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좀 많은 운동을 좀 통일부에도 하시고 해주시면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 아마 평양 가신다면 저는 우리 박정희 선생님 벌떡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60년간 여행 가방 2개를 항상 자기 방 안에 넣어놓고 있었어요. 언제라도 떠나겠다고. 예, 그런 분인데 돌아가시면 얼마나 참 우리가 한스럽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좀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단 하루라도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파주에 계시니까 뭐 그런 분들 너무나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이 가까운 곳에 고향에 이르신 분들 많으시니까. 네네. 그래요. 오늘 그래도 저는 되게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근데 빨리 지금 코로나 시대도 코로나 시대인데 저희 남북 간의 관계가 빨리 개선이 되고 조금 교류가 활발히 돼서 좀 자유롭게 왕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네. 그러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이 네. 그 저기 파주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도 사실 뭐 미국의 그 영주권을 가진 그 동포지만 집이 일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파주권에 항상 우리 주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 파주에서 출연한 게 참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파주 통일도시 아닙니까? 예, 이 통일도시에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갖고 우리 북에 항상 그 남쪽 결의를 생각하는 우리의 반쪽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동포들이 가고 남쪽에서 갔다 그러면 너무너무 반갑고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들 가시면 다 경험하실 거예요. 언젠간 저와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곧 로창현 기자님을 모시고 우리 파주에서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평양 나들이 가는 날을 기도하고 기원하고 기대하고 우리 다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북한 얘기, 따뜻한 이야기 해주신 로창현 기자와 함께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